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산만하지? 4차원이야. 쟤는 특이해.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 컴플렉스라고 여겼던 부분이 사실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수선하다고 느끼고 사회성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많았죠. 오늘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어쩌면 나도 천재에 속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재 보고서. 이 책은 케임브리지, 예일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천재들의 비밀을 총 10가지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4번째 특징, 고독에 주목했어요. 이전에 부자가 되려면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요. 지능이 높은 천재라 일컫는 똑똑한 사람들 또한 혼자가 되어 고독을 즐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독특한 배우자나 자녀, 친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서평 이벤트도 마련했으니까요. 고정 댓글로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죠.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독. 세상에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기는 쉽다. 고독하게 살면서 자기 뜻에 따라 살기는 쉽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 참으로 우아하게 고독의 독립성을 지키는 사람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스웨덴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인생 후반 몇십 년 동안 스웨덴 북부 지역의 외딴 섬 파로의 오두막집에 살며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했다. 그는 그곳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낮에는 일하거나 산책을 다니고 때때로 저녁에는 방문객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베리만은 일을 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지만 내면적으로 고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고 일기했었다. 그는 내면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숨을 장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독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라고 썼다. 아마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친밀해진 덕분에 베리만은 최고의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열광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 공포, 고통과 함께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쁨과 같이 너무 많은 인간적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위대한 영화로 승화시켰다. 베리만은 홀로 앉아 자신의 모든 감정을 관조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영화로 표현하는 위대한 도전과 마주했던 것이다. 창의적 행위는 대개 고독한 성찰 가운데 전개되며 실제로 예술가들은 고독한 모습이다. 은둔하는 작가 또는 내향적인 예술가라는 표현은 창의성의 중대한 진리에서 비롯된다. 예술을 창작하려면 자신의 마음과 친밀해질 공간을 찾아야 한다. 흔히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인 자기만의 방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에게 자기만의 방은 뉴멕시코의 사막에 있는 목장이었다. 그녀는 상쾌한 공기 속에서 세상이 고요히 잠든 고요하고 이른 아침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소설가 조너선 프레즈는 인생 수정을 집필하는 4년 동안 할렘의 스튜디오에서 커튼을 치고 빛을 차단한 채 그에게 필요한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매사추세츠주 엠허스트의 부모님 집에 살며 자기 방에서 18,000편 이상의 시를 쓰는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디킨스는 집을 떠난 적이 거의 없으며 방문객이 오면 현관문을 닫은 채 대화를 나누었다고 알려졌다. 소설가 제이디 스미스는 고독이 작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군중 속에 있는 것은 글쓰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미스는 작가의 작업 공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을 쓰는 시간과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 서머신 몸은 작가의 삶을 고독한 삶이라 불렀고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는 작가의 삶이 너무 외로워 그 대신 영화감독이 되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문학 천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널린 어두운 방에서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책상에 코를 박고 있는 모습이다. 창의적인 글쓰기는 특히 고독한 작업이며 작가는 자신의 깊은 상상과 기억 속으로 침잠한다. 적어도 초기 작업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없다. 아마 마르셀 프루스트만큼 은둔자적 기질로 유명한 작가는 없을 것이다. 그는 1910년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쓸 때 문을 닫아 걸고 지필에만 몰두했다. 그는 파리 오스만가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에 틀어박혀 낮에는 종일 자고 밤새 작업했다. 영국 역사가 존 키어는 프루스트의 환경이 그가 최고의 작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프루스트는 파리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한 탓에 그의 초기 문학적 열망이 훼손되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이 깊이 숙고한 주제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감각을 되살리는 방편으로 더 고독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기어는 프루스트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침실 바로 너머에 가장 화려한 번화가가 있는 파리 신도시의 중심부에 살면서도 블라인드를 굳게 치고 살았다. 파리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을 멀리했다. 이 모든 것에 속해 있었으나 오로지 의식적으로 초연함을 유지했다. 프루스트가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속해 있으면서도 떨어져 사는 삶은 항상 쉽지 않았지만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보상이 뒤따랐다.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면 의미, 통찰, 심리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고독은 자기 발견, 정서적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은 가장 심오한 개인적, 창의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홀로 있으면 자신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 평소에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분까지도 말이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고독한 성찰의 시간이 창의적인 마음의 진정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확인되었다. 고독할 줄 아는 능력은 성공적인 창작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질이다. 그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분주함에서 떠나 다시 자신과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독은 단순히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며 의미를 찾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비교적 고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오늘날의 문화는 지속적인 사회 교류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고독을 평가절하하고 오해하게 되었다. 물론 의미 있는 협업은 많은 분야에서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자 생화학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9년 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에세이에서 협업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썼다. 한 사람은 A를 알지만 B를 모르고 다른 사람은 B를 알지만 A를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창작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천천히 자신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립이 필요하다. 예술가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성숙시킬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시모프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창의적인 사람의 마음은 미처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자신의 정보를 뒤섞는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 과정에 방해가 될 뿐이다. 창작 과정에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새롭고 좋은 생각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의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고 당연히 이런 생각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법이다. 홀로 있을 때 인간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여기거나 반사회적인 또는 우울한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전 케인이 자신의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홀로 있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니다. 케인의 책과 그녀가 주도한 조용한 혁명 운동 웹사이트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성격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는 사회 운동을 촉발했다. 조용한 혁명 운동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중심지가 되어 학교와 직장에서 고독과 창의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지표일 수 있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부정적인 성격 특성이나 정신질환의 지표가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건강한 심리 발달의 지표일 것이다. 위니콧은 혼자 있는 능력이 성숙한 정서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외향성 스펙트럼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을 단련해 창의적 과정을 촉진하는 방법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스터 부홀츠는 고독을 대인관계와 창의적인 작업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이렇게 썼다. 참되고 건설적인 고독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 부홀츠는 이렇게 주장한다. 고독, 공상, 명상, 혼자 있는 내밀한 시간이 주는 안도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사랑이 정신적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 일과 창의성 역시 건강을 유지해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든 단련할 수 있는 근육이다. 우리는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 일하고 개인의 관심사를 개발한다. 이때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를 공부하든 낙서를 하든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든 피아노를 연주하든 정원을 가꾸든 혼자서 몰두하는 취미와 개인적인 열정은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견하고 정체성을 쇄신하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예술가의 작품은 경험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통찰력을 얻는 고독한 시간의 숙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괴테가 표현한 대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오직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욕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독은 특히 아주 중요하다. 예술가는 내면의 생각, 꿈, 기억의 샘에 접근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창의적 과제에 계속 집중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예술가와 작가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업 지도자들도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에서 설명했듯이 홀로 있는 시간은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가 미래 혁신가들에게 건넨 조언 한마디는 무엇일까? 혼자 일하라는 것이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발명가와 엔지니어는 나와 비슷하다. 수줍음이 많고 머릿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예술가와 거의 비슷하다. 사실 그들 중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진짜 예술가들이다. 예술가들은 혼자 일할 때 가장 잘한다. 기업적인 환경 밖에서 일할 때 가장 탁월하다. 이를테면 마케팅 부서나 위원회의 간섭 없이 발명품 설계를 주도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한다. 개방형 사무실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공감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자주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다음 그 아이디어를 논리정연한 개념이나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 단계로 넘어간다. 고독할 때의 뇌. 신경과학자들은 예술가들이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실험실에서 확인했다. 외부의 주의를 집중할 때보다 혼자서 내면에 집중해 숙고할 때 다양한 두뇌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강의에 집중하거나 조심스럽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처럼 외부 세계를 향해 집중하면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상상력 네트워크는 비활성화된다. 하나가 활성화하면 다른 하나가 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루 중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는 주의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서 내적 경험으로 유연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다. 바로 내적 성찰의 순간에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배측 주의력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와 상상력 네트워크와 소통한다. 주의력 실행 네트워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할 때 보통 두 네트워크가 서로 상충하지만 내적 경험에 집중하면 창의성을 위해 두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하며 하나의 기능이 향상되면 다른 네트워크의 기능도 증진된다. 실제로 네트워크들을 전환해 기능을 바꾸는 두뇌의 능력은 행복이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지적 통제, 자기 조절, 감정 조절 능력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토대가 되며 가장 위대한 통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일부러 많은 시간을 내서 내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생활 속도가 빠른 탓에 언뜻 보기에 비생산적인 활동에 거의 시간을 내기 힘들다. 주의를 분산하고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통찰을 얻으려면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홀로 성찰할 때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구체화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아의식을 구축하고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만들고 도덕적 판단의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혼자 편안히 쉬며 공상을 하거나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신경을 끄기만 해도 두뇌의 상상력 네트워크는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일종의 내적 집중이 이루어져 자신과 타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상상력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내적 성찰은 사회적 정서와 자기인식을 연구하는 신경학자 마리 헬렌 이모르디노 양이 말한 대로 적극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사회심리적 정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두뇌의 상상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과정을 건설적인 내적 성찰이라고 부른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가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 탄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깊은 내적 집중은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복잡한 사고들을 이어주는 창의적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성찰은 고독에 의해 촉진되며 대개 마음이 주변 환경에 관여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창의적인 연결이 흔히 편안하게 쉴 때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몸이 샤워나 설거지와 같은 일상적이거나 습관적인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은 이러한 내적 과정을 수행한다. 성찰을 통해 길러진 정신적 자기 객관화 능력은 창의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조망 수용과 상상력은 활성화되는 두뇌 영역이 겹치고 비슷한 능력을 이용한다. 건설적 내적 성찰은 우리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미래에 대한 꿈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다프나 오이세르만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현재 학교 환경과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한 비전을 연결하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 성적, 표준 시험 점수, 출석률, 수업 참여도, 학교와의 관계, 더 나은 학교 생활에 관한 관심 등 많은 지표가 향상되었다. 고독과 진리 추구. 고독과 창의성의 관계는 역사가 길고 관련된 이야기도 많다. 고대 시대부터 고독한 삶은 정신이 지닌 가장 창의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고독을 마음 공부와 훌륭한 삶의 필수 요소라고 칭송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독한 명상을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상정하고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인 정치적 삶의 미덕을 칭송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했지만 또한 철학적 명상의 삶이 진리를 추구하는 최고선을 지향하는 고독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인 삶의 하나로 보았다. 수세기 후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철학자이자 수필가 미셸 드 몽테뉴는 고독 개념을 자신을 군중에게서 지적으로 분리하고 고유한 관점과 자기 신뢰감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고독에 대하여 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전염은 매우 위험하다. 몽테뉴는 집단으로 이동하다가 함께 빠져 죽기도 하는 나그네 쥐와 같은 정신 상태를 피하려면 내적 지혜를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고독의 위험과 보상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타인을 위해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 남은 생애는 짧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생각과 의도를 자신에게서 불러들여 편안히 쉬게 해주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나의 것임을 아는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고독의 전통을 되살려 철학의 내용으로 삼고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 프루스트는 철학에서 고독한 자아의 전통을 계승한 키르케고르, 니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고독한 지식인이라고 불렀다.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역시 독일 산악지대의 외딴 오두막에 살면서 인생 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했다. 그는 이곳에서 거의 10년 동안 고독하게 성찰하면서 그의 역작 존재와 시간을 집필했다. 하이데거는 교수로 일하다가 나중에 총장까지 역임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를 떠나 일생의 연구과제로 삼아온 단 하나의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독일 남부 산림지대에 있는 외딴 오두막으로 갔다. 그 질문은 존재란 무엇인가 였고 그 해답이 존재와 시간이다. 이 주제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현대 유럽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여겨진다. 존재와 시간의 내용 대부분과 그의 수많은 철학서는 산골 오두막과 근처 농장 가옥의 셋방에서 쓰였다. 하이데거가 오두막이라고 부른 집은 아내 엘프리데가 남편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었다. 하이데거는 그곳에서 자신이 존재와 시간의 리듬 속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철학자 에릭 쇼 넬스는 하이데거에게 고독은 세상에서 도피한 상태가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주변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하이데거의 창작 습관과 그의 진정성 개념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는 의도적 고독의 한 형태였다. 물론 고독은 신비한 일체감이나 신이나 자연과의 완벽한 일치를 경험하는 것처럼 위대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다. 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의 속박을 뒤로하고 월든 호수로 떠난 뒤 아마도 고독의 미덕과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월든을 썼다. 이 책에서 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치고 소진되는 반면 혼자 있으면 건강해지고 비할 데 없이 즐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고독만큼 다정한 벗을 만난 적이 없다. 소로는 2년 2개월하고도 이틀 동안 고독하게 살았고 그 시기에 그의 최대 역작을 집필했다. 소로에게 큰 영향을 받은 로런스 역시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며 개인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우주적 자아와 연결되려고 했다. 로런스는 이렇게 썼다. 오롯이 혼자 있으라. 그리고 살아있는 우주가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라. 가장 창의적이고 심오한 영적인 경험은 대부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단절하고 자기 안으로 향할 때 내면적으로 체험한다. 프랑스 불교 승려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사진가, 인도주의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는 영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수행 방법으로 고독을 이용했다. 혼자 산책할 동안 생각이 여기저기로 떠다니는 것을 굳이 막지 않고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한다고 말한다. 마침내 그런 생각 중 하나가 구체화된다. 이때 마음은 떠다니는 것을 멈추고 아하 라고 말한다. 그는 자연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느끼는 생명의 흐름과의 연결성에 대해 이렇게 썼다. 티 없이 깨끗한 자연 속에 홀로 있을 때 매 순간은 황금처럼 귀하며 우리를 사물의 궁극적 본질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외부의 고요함은 내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현재 온전히 깨어 집중할 때 일어나는 새로운 경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미덕을 키운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쉽게 주변 공간 너머로 뻗어나가 그 속으로 녹아든다. 외부의 평안과 내면의 평안이 하나가 된다. 앞서 언급한 사상가들은 일정 기간 고독 속으로 물러난 후 어떤 시점에 사회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앞서 보았듯이 창의성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과 타인에 대한 집중, 내향성과 외향성, 깊은 성찰과 활기찬 행동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를 적절하게 오가는 능력은 예술가들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다. 영국 정신과 의사 앤서니 스토가 말한 대로 예술 작품의 목적은 외부 세계를 상상력의 따뜻한 색조로 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자기 성찰과 숙고를 통해 무의식적 창의성과 직관적 지혜가 깊숙이 저장된 창고에 다가간 다음 깊은 통찰을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려서 종이나 화폭에 담아낼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